가까이 있어도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 일본. 생김새와 문화가 비슷해도 뿌리 깊은 역사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 서로 다른 자연 환경이 만든 가치관의 차이를 좁히는 것만이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출구가 된다. 일본을 말해주는 김영구 교수에게 문화의 오해와 역사의 왜곡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들어본다.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있는 김현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일본에서 소위 요ን사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마는 요즘 갑자기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가장 싫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갑자기 좋은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싫어하던 나라가 좋아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또 싫어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때에 일본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어떤 때에 멀어지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가까워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멀어지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요ን사마 열풍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역사상에 보면은 일본은 우리와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고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스시마, 대마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 탄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인데 대부분이 등산용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대마도에 가서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온천을 하려 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고 온천이라는 건 대부분 국내에서 하는 여행들입니다. 또 등산용 가방을 메고 있다는 건 대부분 국내 여행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대마도를 가면서 등산용 가방을 메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온천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 외국 간다고 하는 기분이 전혀 없구나.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 저도 외국 간다고 하는 기분이 전혀 들지를 않았습니다. 대마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대마도에서는 부산이 49.5km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북규슈까지는 약 140km나 됩니다. 대마도 높은 곳에서는 저녁에 부산의 불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부산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마도 이곳저곳에 한글로 대마도의 별장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마도가 땅값이 싸니까 여기다 별장을 하나 쳐놓으면은 치안이 잘 돼 있고 안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 별장을 지십시오 하고 사방에 간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저는 정말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까운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의 도주가 과거에는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에다 벼슬을 요구했고 또 조선 조정에서도 대마도 도주에게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문화의 중심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갔고 우리 한국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한국은 통로였다. 또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특히 대마도, 북규슈 이런 지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대단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를 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중국을 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교육 때문이 그렇지 실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수치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종적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전부 궁둥이에 파란 몽고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몽고 반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또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말과 우리의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을 17개씩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14개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본 단어만 알아서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그냥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가까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말은 우리말과는 어순이 다릅니다. 영어하고 같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일본과 우리는 대단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 연사마 열풍을 일본에서는 제3의 물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제3의 물결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일본의 문화를 한 단계씩 높이는데 3번의 물결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물결이 백제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물결이 제1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국시대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다 많은 문물을 전해줬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유교, 한자, 불교 문화, 건축, 정원, 말 전해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역사를 한 단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제2의 물결은 그럼 뭐냐고 물어봤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제일 한반도에 와서 많이 갖고 간 게 뭐냐? 도공들을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한반도에서 데리고 간 도공들에 의해서 일본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도자기 수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 도공들이 건너간 것이 제2의 물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3물결이 바로 지금 연사마 열풍이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이것은 일본의 문화를 한 단계씩 높인 3가지의 큰 물결이 한반도에서 들어간 문화의 물결이라고 한다면은 일본 문화가 우리 한반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는 잘 짐작이 갈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과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오늘날 연사마 열풍이 부니까 백제시대 전해진 문화의 고마움, 조선시대 도공들의 고마움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연사마의 열풍을 더욱더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이 이점이 돼서 등산용 가방을 메고 가볍게 이웃 나들이 하는 것처럼 일본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은 대단히 먼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삼국시대에 보면은 삼국시대의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왜가 우리나라에 50여 번이나 쳐들어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왜의 피해가 컸으면은 문무왕이 내가 죽으면은 나를 해중에다
장사 지내달라. 그러면 동해에 용이 돼서 왜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은 왜가 황해도까지 쳐 올라간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기병을 동원해서야 이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로 하니까 이게 간단하지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왜가 한반도 남부를 휩쓸었다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것이 전해져서 우리 조상들의 뇌리에 쭉 남아있는 겁니다. 또 고려시대 왜구의 피해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왜구의 피해라는 건 왜구는 대충 그 떼가 배 100척에서 500척이 뭉쳐다녔습니다. 뭉쳐다녔는데 얼마나 그 피해가 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야음에 와가 한 동네에 들어와서 싹 털어가는 겁니다. 그때 동네는 불살르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하진 못한 짓을 다 했습니다.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는 세금을 곡식으로 받았어요. 곡식으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받은 곡식을 강을 통해서 서해바다로 전부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서해바다에서 옮긴 곡식들을 전부 강화도에 갖다 쌓아놓고 갖다가 조정해서 사용을 했어요. 한 번은 한꺼번에 5만 석을 털렸습니다. 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 왜구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는 여러분들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구라고 하면은 아주 진저리를 쳤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의 기억에 남고 이런 기억들이 우리의 일본에 대한 증오심으로 남은 겁니다. 이런 왜구의 피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7년 동안 한반도를 유린했습니다마는 그 7년 동안의 한반도의 유린 중에 조선에 내보내는 군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에 가면은 병사들은 죽이면은 코를 베고 장수는 죽이면은 목을 베서 소금에 절여가 뽀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과 코를 얼마를 베갔느냐? 5만 명분을 베갔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있는 방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방광사라고 하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진 절입니다. 그 앞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 5만 개를 묻었습니다. 이것이 이총입니다. 이총이란 정확한 말로 하면 비총, 코를 묻었으니까 비총이 돼야 할 텐데 왜 이총으로 했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야만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또 그 이외에도 학설에 따라 말했습니다. 약 7, 8만 명의 인민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는 여러분들도 상상하고도 나눔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 조상들 속에, 뇌리 속에 남아서 쭉 전달되어 왔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참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조상을 대단히 중시합니다마는 조상의 승을 갈아서 창씨 개명까지 시켰다. 삼국시대에 몇백 년에 걸친 왜의 침입, 고려시대 말기부터의 왜구의 노략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7년에 걸친 한반도의 유린, 35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 이런 것이 뇌리에 남아서 전달돼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보다 센 나라한테 당했다고 하면은 덜 분하겠는데 우리보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고 문화의 열등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우리보다 별로 약하다고 오히려 생각했던 그 변방의 나라한테 당했다는 것이 한인 겁니다. 증오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을 증오하게 된 요인이 됐다. 이런 우리가 증오심을 뒷받침해 준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의 오해입니다. 문화의 오해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왜곡입니다. 문화의 오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나라에서 생겨난, 자기 나라의 자연 환경에서 생겨난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편을 평가해서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저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난류가 흘러와서 일본 열도를 뺑 둘러짜고 양쪽에서 이렇게 흘러 올라갑니다. 북쪽에서는 난류가 일본 열도를 타고 쭉 내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열도 주위에서 따뜻한 물과 차운 물이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증기가 나겠죠. 그러니까 일본 열도라고 하는 찜통 속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별미되지만 여름이 되면 대단히 무덥습니다. 무더워서 몸이 쩍쩍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으면은 쩍쩍 들어붙어서 제대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이셔츠에 그 짧은 와이셔츠 있죠? 이게 일본 사람들이 발명한 겁니다. 와이셔츠라는 것이 유럽에서 왔을 때는 소매 긴 건데 이걸 입으니까 쩍쩍 들어붙어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잘라서 소위 반소대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근래의 일이고 과거에는 천값이 대단히 비쌌습니다. 거기다가 옷을 해 입으면 쩍쩍 들어붙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쓰겠어요? 전부 벗어붙이고 훈도시 하나 차고 갯다 신고 다니면은 시원하고 돈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일찍이 갯다 신고 훈도시 하나 차고 돌아다니는 이런 문화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낮에 땀을 흘리고 나면은 저녁에 모욕을 하지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불에 쩍쩍 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찍부터 공중목욕탕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지금부터 300~400년 전부터 일본에는 이미 공중목욕탕이 생겨서 매일 모욕을 하는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대륙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낮에 땀을 흘렸다가도 저녁 때 서늘한 바람이 한번 쓱 불면은 전부 증발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별로 모욕을 하지 않아도 뭐 끄끄한 게 없어요. 저는 등산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름에도 등산을 합니다만 여름에 북한산 같은 데 한번 등반을 하면 땀이 하도 많이 나서 뭐 옷이 흠뻑 젖죠. 빨리 내려가서 샤워 한번 하고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다가도 내려오다 친구하고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소주 한잔 하다 보면 술도 취하고 그 사이에 땀이 전부 증발돼 버려가지고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도 집사람이 뭐 약간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기는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양반들이 여름에도 의관정지하고 도포 입고 행세를 하는 애헴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됐고 그래서 유교가 정착돼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의관정지하고 도포 입고 지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훈도시 하나 차고 갯다만 신고 돌아다니니까 이거 틀림없는 야만인입니다. 그런 야만이 없습니다. 거기다 에도시대 일본에 공중목욕탕 생겼을 때 혼탕입니다. 몸을 드러내놓고 지내니까 남한테 몸을 보이는 게 별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남녀가 벌거벗고 같은 탕에 들어가는 게 이게 참 짐승이나 할지 사람의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부님한테 일본 놈들은 야만인이다. 금수 같은 놈들이다. 상대하지 말아라. 항상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일본 사람들은 매일 모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30년 동안 지배하면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목욕탕이라는 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제히 그 사람들이 목욕탕을 만들었지 그전에 우리 목욕탕이라는 거 없었어요. 겨울 내내 목욕 한 번 안 하는 겁니다. 네. 옛날 우리 양반들이라는 거 어떻게 했느냐. 겨울에 말이야 한겨울 내내 목욕 한 번 못 하니까 몸이 끄끄하거든요. 마른 수건으로 때를 밀었어요. 이게 백태예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봄 되면은 등어리 때를 3배 수건으로 이렇게 밀어치면 때가 잘 나오죠. 이 때 갖고 저 못자리판에 걸음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기다나의 조센징, 지저분한 조선놈들, 이런 생각이 생겨난 겁니다. 결국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자연 환경에서 모욕 문화가 발달됐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대륙성 기후 속에서 의관정제하고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훈도시 하나 차고 개짜 씹고 다니는 욕하고 남녀가 같이 혼탕에 들어가는 거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나라 사이를 점점 더 멀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일찍이 지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마도에 있었던 아마노 모리 호슈라고 하는 학자가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왜 이렇게 멀게 됐는가? 그건 문화의 오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푼과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국을 먹을 때 스푼으로 국을 떠먹죠. 근데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고개를 좀 숙여야 한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스푼으로 국을 떠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스푼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젓가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을 먹을 때 젓가락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국그릇을 들고 먹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요즘 뭐 여유가 생겼습니다만 과거에는 남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은 조금 남기는 게 예의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다 풍족하게 돼서 뭐 밥 먹는 걱정은 안 하시지만은 옛날에 왜 남겼느냐. 그 집에 여성들이라는 게 남편이 시아버지가 남긴 거 그거 이렇게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남겼단 말이에요. 그게 예의였어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장손이기 때문에 지 조부님이 여름에 쌀밥을 저한테만 조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밥 먹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생각이 나요.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는 남집을 방문했을 때 조금 남기는 것이 예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 먹는 것이 예의예요. 일본에서는 밥을 남기는 것은 그게 별로 밥맛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집한테 대단히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먹는 겁니다. 이처럼 문화의 오해가 두 나라를 멀게 했다. 그런데 이 문화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하루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77년에서부터 85년까지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일본에서 외출할 때에는 제일 조심하는 게 뭐였느냐. 마늘하고 김치를 안 먹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늘 냄새, 김치 냄새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서 김치나 마늘을 안 먹었어요. 외출할 때는. 그런데 하루 10,000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가서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까 역시 마늘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역시 밥에는 김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닭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템뿌라는 역시 닭광하고 먹어야 템뿌라 맛이 나는 겁니다. 불고기에는 역시 소주나 김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천공항에서 일본 관광객들 돌아갈 때 제일 많이 사가는 게 뭡니까? 김치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 내일 모레 일본을 간다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선물할 걸 뭘 하면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김치와 김을 선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거기다 오늘날 연사마 열풍으로 일본에서 김치 붐이 일어나고 있고 불고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왕래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
오해가 점점 해소돼 갈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역사의 왜곡입니다. 역사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실을 놓고 서로 자기들에 유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삼국시대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와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50여 번이나 한반도를 침략해 왔다고 되어 있고 신라의 서울인 금성을 둘러싼 것이 여러 번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면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공황후라고 하는 여성이 한반도를 정벌하러 가는데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이 쭉 나와서 배를 쫙 밀고 대번에 경주까지 쫙 금성까지 갔다. 그래서 신라를 비롯해서 백제 고구려의 항복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배를 밀어서 갔을 턱도 없으려니와 경주가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금 신사에 가면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느냐?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할 때에 기도를 했던 신사다. 또는 그 신라를 정벌한 신공황후를 모시는 신사다. 사방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하도 항의를 해서 일본에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일본에서는 과거 200여 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일본이 지배했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쑥 빼고 무슨 얘기만 하느냐.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문화적으로 시혜를 베풀어서 삼국 특히 백제가 일방적으로 일본에다 문화를 전달해줬다. 문화의 열등국이라서 문화의 선진국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2, 3년 전에 공주 모 대학에서 주최를 해서 일본과 백제 왕실 관계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백제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고 일본은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관계였다. 어디가 우회고 어디가 밑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저명한 분이 손을 들더니 일본이 당시 백제의 속국이었는데 왜 당신이 그걸 대등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기록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건 사실이고 백제가 선진 문물을 많이 전해준 것 사실인데 서로 자기들 얘기만 해서 신공황후가 무슨 고기가 배를 밀어갖고 금성을 대번에 가서 함락시켰다든가 또는 일본이 백제의 속국이었는데 왜 대등하냐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역사의 진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우리는 사실 대단히 관계가 깊은 나라고 가까운 나라입니다.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가까운 나라였다는 건 앞으로도 관계를 맺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나라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만들어야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역사의 왜곡,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사마 열풍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또 사실 일본은 우리 한국으로부터 얻어갈 건 다 얻어갔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얻어간 것이 뭐냐? 1998년부터 시작된 대중문화의 개방입니다. 대중문화의 개방이 처음 들 때는 우리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다 글도 쓰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본이 대중문화를 개방을 요구한 이유는 뭐냐? 일본이 과거에 3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습니다. 35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 죄의식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다 드러내놓고 큰 소리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여러 가지로 많이 빌려줘서 한국에 근대화하는 데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빌려줘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하지 전면적으로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한국에 가서 활개치고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 죄의식 때문에 혹시 한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면죄부 받을 때가 됐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중문화라는 건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반 대중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대중들하고 직접 좀 대화 좀 하고 싶다. 우리 공개적으로 좀 걸어다니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대중문화가 퇴폐적이다, 선정적이다, 잔인하다,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 이런 이유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폐적이다, 선정적이다, 이런 이유는 대중문화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일본의 대중문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의 대중문화가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잔인성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서부 영화가 더 잔인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입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면은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실은 이걸 반대를 했느냐? 정말 반대한 것은 우리가 혹시 또 일본 사람들이 다시 먹히는 건 아닐까? 저놈들한테 그래도 면죄부까지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 일본에 대한 두려움, 저놈들한테 면죄부 줬다가 혹시 우리가 다시 먹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부터 대중문화가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문화가 개방됐는데 아무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4차까지 개방됐습니다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 건 왜 그러냐? 일본에 대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이 어떻게 생긴 거냐? 우리는 98년에 IMF를 겪었습니다. IMF를 우리가 세계가 놀랄 만큼 단시일 내에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경제가 좀 나쁘긴 합니다만은 IMF를 극복한 뒤에 금방 경기가 좋아졌어요. 경기가 척척척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IMF를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10년째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고 한국 사람 굉장히 부럽게 생각해요. IMF를 단순히 극복하고 경기가 금방 회복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한국 사람들 이거 봐라, 이거 보통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월드컵의 축구 4강 진입입니다. 사실 일본은 월드컵에 대비해갖고 일찍부터 여기에 대비해서 일본의 프로축구팀을 만들고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일본에서 뛰게 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일본 축구 실력이 우리보다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겨우 16강에 진출했는데 한국이 대번에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 사람도 깜짝 놀라고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붉은 악마의 열기, 물결, 이런 것이 큰 자신감이 됐다. 이런 자신감이 거기에다가 요즘 연사마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런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래서 대중문화 개방이 4차까지 이루어져도 별 문제가 없게 됐다.
그럼으로써 일본은 대중문화를 개방시킴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얻을 것은 다 기본적인 건 얻어갔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마지막 불안감이 제거됐다. 거기다가 지금 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됐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지금 역사상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왜곡을 해소시킬 단계에 왔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은 하나입니다. 양쪽에서 연구를 해서 정말 진실이 뭔가를 밝히고 그 역사의 왜곡을 없애는 길이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동반자로 가는 길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여 년 동안 일본이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는 한반도 남부 경영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이 한반도 남부 경영론을 들고 나옵니다. 한반도는 옛날부터 우리 거니까 그걸 다시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을 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옛날 우리가 지배하던 땅을 되찾으러 간다는 이런 명분으로 왔습니다. 지금 역사의 왜곡을 해결해 놓지 않으면은 언젠가 사이가 나빠질 때는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양국 관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역사의 왜곡을 해소시켜서 가까운 관계를 가까운 나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나가는 길이고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연사마 열풍을 헛되지 않게 살려가는 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